안녕하세요, 리입니다. 5월입니다, 여러분. 제가 5월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휴일이 많아서. 참 이런 거 보면 행복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죠. 쉬는 것 자체가. 지난 4월, 선거날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까지 간간히 주 1회씩 쉬는 날이 생기니까 다음 달 달력을 볼 때마다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다가오는 주를 버텨낼 자신이 조금 더 생기니까요. 이렇게 주 1회씩 쉬다 보니까 한창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주 4일째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이 주 4일째에 대한 온라인 속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부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는 모두가 좀 워라밸을 제대로 찾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워라밸 주 4일째라는 토픽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급여 삭감을 감안하고도 원하는 이유, 또 근로자에겐 주 4일째가 환영받는 부분이지만 고용주에게 있어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부분 같아요. 일을 시키는 입장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장단점도 각각 다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고, 마지막에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워라밸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이 맞춰줘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급여 삭감을 감안하고도 주 4일제를 적용받을 의사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일을 안 하면서 같은 급여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급여 삭감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분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휴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또 저는 아직 1인 가구라서 그저 내 한 몸만 건사하면 되기 때문에 돈보다는 아직은 건강, 휴식 등 내 삶을 좀 우선시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직장인 대 자영업자 에피소드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언급을 했었죠. 그때 에피소드를 다시 되짚어보면 제가 월급쟁이로서의 장점을 부과시킨 면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루틴, 수입 등등. 물론 장점은 맞죠. 그 뉘앙스가 다소 호의적으로 들렸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반대로 단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아직도 주 6일제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기본 9to6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하는 말이 다소 푸념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푸념이 맞죠. 내가 그 직업을 가져보지 않은 이상 우린 잘 모릅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각자 맡고 있는 그 직업을 기준으로 힘들다 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우리가 다른 직업까지 모두 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념처럼 들리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직장인으로서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꽤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짚어보고 싶어요. 그중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느 한 퇴사자분의 브이로그를 봤는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신입 1년차 때와 지금 10년차 때 하는 업무가 그리 차이 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직급은 올랐죠. 승진은 한두 단계 돼 있는 상태지만 막상 하는 일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느낄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 한 몸 갈아 넣어서 이 회사를 위해 일해봤자 올라갈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퇴사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성장해봤자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노동만큼의 대가가 안 온다고 느낄 때도 포함이 되겠죠. 노동 강도에 비해 그에 따른 적절한 임금을 못 받는다고 느낄 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직장인 대 자영업자 편에서 언급했던 게 이제 수입의 안정성인데, 안정이라는 단어 자체만 들으면 좋죠. 안정성을 보장받는 건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 또 사람이 너무 이 안정성만 추구하다가 여기에 안주해버리면 그 개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질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 퍼포먼스 면에서 수동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내가 잘 보이겠다고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애써 맞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 내 급여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나는 시킨 일만 제대로 끝내고 퇴근하면 된다. 뭐 승진 이런 거 관심 없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미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입의 안정성을 놓고 보면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고정급여가 주는 마음의 편안함도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서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경향도 생기기 때문에 양쪽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무것도 하기 싫다 에피소드에서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뭔가 되게 가치 있고 내 입지를 좀 더 다져주고 얘 내 커리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업무도 아니고 또 하다못해 한때는 그냥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도맡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가 가장 뛰쳐나가고 싶은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휴가입니다. 휴가. 이 부분이 저는 현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유럽 친구와 얘기하다 보면 참 그쪽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워라밸 면에서 휴가에서만큼은 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거의 2주를 모든 직원들에게 다 2주간의 휴가가 보장이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처럼 연차를 최대한 끌어서서 뭐 2주를 애써 만든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내려주는 휴가. 또 서양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아주 중요한 명절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 휴가도 주어지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하루 쉬면 끝인데 이미 거기서부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처지와. 또 들어보니까 올해는 거의 3주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를 가려면 연차를 끌어 써야 되는데 이 연차도 보통 5일이 최대죠. 그것도 이제 주말을 껴서 5일을 써야 그나마 뭐 해외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데 이 해외도 장거리는 힘듭니다. 솔직히. 아무리 주말을 붙여서 쓴다 하더라도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날 합치면 이틀은 빠져야 돼요. 그럼 제대로 여행하는 시간은 일주일 남짓입니다. 그 일주일도 정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장 깨기 식으로 움직여야 그나마 나 좀 여행하고 왔다. 여기 다녀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지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대한 좀 가까운 곳, 이웃나라나 동남아를 선호하죠.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근로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면에서는 좀 현타가 오긴 합니다. 그 다음은 또 아플 때예요. 아플 때 푹 쉴 수 없다는 거.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아프더라고요. 뭐 감기뿐만이 아니라 감기가 아니더라도 뭐 급성 장염으로 밤에 복통에 시달린 적도 있고 위경련이 온 적도 있고 밤에 아프면 다음날 절대 일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루 정도야 연차를 바꿔서 땜빵을 하죠. 근데 이 아픈 게 하루 쉰다고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다음날까지는 그게 증상이 계속 가요. 그래서 기본 이틀은 쉬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하루 쉬었으니까 그 다음날도 이 요구하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한 적이 있는데 그 출근하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일단은 뭐 하루 정도야 약 먹고 쉬고 그래서 좀 증상이 호전돼서 다음날은 어떻게든 일어나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눈 뜨니까 그 증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하루도 쉬고 싶다 말하고 싶은데 뭐 그 전날이 아니라 당일날 아침에 통보하는 것도 좀 눈치가 보였고 저는 또 나 한 사람이 빠지게 됨으로써 생기는 뭐 업무적인 차질 또 생각을 하면 꾹 참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렁거리는 속을 붙잡고 버스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바이트만 안 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갔던 그날을 되새겨보면 참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유럽 친구와 나누다 보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플 때 일을 간다는 것 자체를. 아플 땐 무조건 쉬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그 친구들은 최소 이틀은 쉬더라고요. 길면 3일.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얘기하고 쉬는 거예요. 일종의 뭐 죄책감 없이 그런 부담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게 강한 정신력을 대표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줄 알았죠. 난 아파도 일한다. 난 강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아플 땐 쉬어야 됩니다. 아플 때 일한다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파도 꾹 참고 버티는 게 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가끔은 좀 씁쓸하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일 부분에서 많은 대화가 오가죠. 그동안 있었던 뭐 썰을 풀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다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왜 우리는 건물이 없을까? 솔직히 모두가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죠. 나든 부모님이든 건물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 안 할 텐데 왜 우리는 불로소득이 없을까? 이 일 안 하면서 돈 벌고 싶은 건 정말 모두의 바람 같아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특히 제 친구 중 한 명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데 아시잖아요? 이 서비스직이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 하루에 50명을 상대한다 치면 그중 10%만이 정상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진상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람 상대하는 업종, 서비스직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공감이 갈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또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진상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된 진상을 못 만나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 5일 내내 상대해야 된다 생각하니 숨이 턱 막히는 거죠. 그리고 주말 이틀로 부족합니다. 휴식이. 충전이 덜 되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집순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주말 이 이틀도 부족한데 여기에 약속까지 잡아버린다. 그럼 일단 하루는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뭐 음주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겨우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은 일요일 하루뿐인데 그 일요일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오전은 다 날아가고 겨우 오후에 몇 시간 쉬면 다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도 이제 약속 잡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져서 이게 자연스레 집순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왜냐면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듦으로써 밖에 나가 하는 그런 소셜 활동보다는 집에서 재충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거고 이제는 그 주말도 부족하니까 주 4일을 간절히 꿈꾸게 되죠. 그럼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적절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저의 의견을 먼저 내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이란 기본적인 휴식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주 6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주 5일이라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주 5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4일이 이상적인 거죠. 그럼 왜 휴식이 중요하냐? 우리가 롱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전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퇴직 시기도 빨라져서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자진해서 퇴직 신청하는 사람을 받아내죠. 또 그렇지 않다면 희망퇴직 대상자를 정하죠, 기업에서. 그 다음에 내보냄으로써 계속 이렇게 자리를 교체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또 퇴직을 했다 해서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퇴직, 정년퇴직의 적절한 나이는 뭐 60세, 65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10년은 앞당겨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40대까지 올라간 경우도 봤고. 그럼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남은 생일을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시 제2의 직업을 구합니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근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롱런하기 위해선 건강이 뒷받쳐 줘야 돼요. 이 건강이라는 게 뭐 식단, 운동에서도 오지만 휴식 자체가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충분한 휴식이라고 하면은 일단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것. 하루에 뭐 4-5시간씩 자면서 롱런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젊었을 때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하루 더 쉬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확실히 재충전이 돼요. 저도 이렇게 중간에 하루 쉬고 다음날 출근하면 확실히 좀 더 정신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하루에 여유가 더 생기면 그동안 일하면서 못 봤던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회사에 묵혀서 처리하기 힘들었던 그런 업무도 다 처리할 수가 있죠. 특히 은행, 병원 같은 진료 업무는 점심시간에 가도 하기 힘들어요. 은행도 점심시간에 가면 직원들이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죠. 병원도 보통 1시부터 점심시간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퇴근 후인데 뭐 6시에 끝마치면 야간 진료하는 곳만 찾아야 되죠.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업무 처리하기도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뭐 여기에 이제 육아까지 하시는 분들은 주 4일, 못해도 4.5일은 돼야 아이들까지 케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돌파구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번 갈아 넣어 일해봤자 내 집 장만도 힘들고 그럴 바에는 돈을 좀 덜 벌어도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기에 주 4일제가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바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길어서 문제가 아니고 근로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주 4일제,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좀 더 적극적이죠. 그런 이유가 물론 고용 안정성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과로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도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더 반영하려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3명이서 하던 일을 1명이 빠지면 2명이서 해야 되고 한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업무를 대체해야 되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도 맞춰가야 같은 업무를 해내도 정말 피곤에 쩔은 상태에서 해낼 때와 맑은 상태에서 해낼 때 결과가 다를 거예요. 오늘 에피소드 녹음하기 전에 주제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유튜브에서 몇 가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그저 사무직만이 가장 평범하고 안정된 직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다 옛말이고 이제는 뭐 기술, 생산, 설비, 목공, IT 등등 각기 다른 분야에 나이를 불문하고 뛰어드는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다소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직업관에 대해서. 저는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윤리적인 일만이라면 결국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끝에는 직업의 다양성과 존중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속한 위치에서 열심히 살자, 열심히 노력하자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인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되죠. 그쵸?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따라서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이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한 근로자로서의 푸념 플러스 관점, 의견을 듣는 셈 치고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근로자로 임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적용받고 싶네요. 주사일제 꿈만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리뷰도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피드백은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룬 에피소드들은 브런치 스토리에서 글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뵐게요.